14. 비타민 B12 코발라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12는 비타민 B 복합체의 하나로서 사이아노코발라민, 하이드록시코발라민 및 관련 물질 그룹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정상적인 신경기능, DNA 합성, 조혈, 지방산 대사, 아미노산 합성에 필수적이며 호모시스테인 대사작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B12는 육류 및 유제품에 풍부히 존재하며 흡수불량 증후군 환자나 위장약 복용 또는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 결핍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주로 노인층에게서 결핍되는 경우가 흔하다. 비타민 B12 결핍은 다양한 종류의 혈액학적, 신경학적, 정신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위절제술을 환자에게서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거짓 혈전성 미세혈관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 비타민 B12를 포함한 비타민 B군의 식이 섭취량을 증가시키면 백내장 위험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여성 환자의 경우 비타민 B6, B9, B12를 함유한 영양제 복용이 오히려 백내장 적출수를 받을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혈중 비타민 B12 농도가 낮은 경우 골대사 및 골절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타민 B12와 엽산을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골밀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고령 환자의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률 또한 감소하지 않았다. 비타민 B12가 충족한 경우 항우울제 내성 환자의 약물 반응이 좋아질 수 있고 나이가 많은 우울증 환자의 경우 비타민 B6, B9, B12를 장기 복용하면 우울증 치료 효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년 및 고령 여성 환자는 이런 복합 영양제를 장기 복용하여도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만 감소했을 뿐 위약 대비 우울증 위험을 감소시키지는 못했다. 관상동맥 수술 환자의 경우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감소시키는 치료를 받으면 심혈관계에 몇 가지 혜택이 있으나 뇌졸중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지는 못했으며 스텐트 수술을 받은 환자는 스텐트 내재 협착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메타 분석 결과 엽산 및 비타민 B군을 복용하면 중간에서 낮은 정도의 근거 수준으로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2년간 진행된 비프루프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매우 높은 노인 환자가 비타민 B12와 엽산을 복용해도 죽상동맥 경화증이 완화되지는 않았다. 혈중 비타민 B12 농도가 낮은 경우 기억력 문제가 발생하지만 호모시스테인 강화 요법이나 비타민 B12 보충 요법을 통해 비타민 B12를 충족시켜도 인지 기능이 향상되지 않았다. 비프루프 연구에서 B12와 엽산 복용을 통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면 보행능력이나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줬지만 인지기능 향상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추가적으로 임신 중 비타민 B12 복용이 태어난 아이의 높은 언어 표현 점수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엽산과 비타민 B12를 병용하면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감소하고 빈혈 증상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B12는 대상포진 환자의 신경통과 진통제 사용 빈도를 줄임으로써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 B12 유사체인 메틸코발라민 1회 복용은 말초신경병증 환자의 비타민 B12 농도 증가에 유용한 결과를 가져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B6, B9, B12 병용 복용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폐암의 위험은 낮추지 못했다. 심지어 흡연자의 경우 비타민 B12 장기 복용이 폐암 발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의 엽산과 비타민 B12 섭취는 태아의 림프모 구성, 백혈병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B12 근육주사의 경우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페메트렉시드 화학요법의 독성을 낮추고 치료 효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구 복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섭취 가능한 음식은 육류, 가금류, 어류, 조개류, 유제품이 있습니다. 비타민 B12 사용 목적은 비타민 B12 결핍증, 심혈관계 질환, 인지 기능 향상, 뇌졸중, 악성빈혈, 폐암, 유방암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작용 기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B12는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전달물질과 인지질 합성에 필수적인 메틸기 전달 및 메틸화 반응에 관여하고 또한 DNA 생성 및 미토콘드리아 내 지방과 아미노산의 대사에 필요한 영양분이다. 인체에서는 두 가지 효소 반응이 분리된 세포 속 구획안에서 비타민 B12에 의해 생성되고 활성화된다. 세포질에서는 메틸코발라민에 의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아데노실코발라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비타민 B12는 메틸전이 반응의 조효소로서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으로 변환시키고 L-메틸말로닐 코엔자임 A를 숙신일 코엔자임 A로 변환하는 데 사용된다. 메틸코발라민은 엽산 보조인자인 5-메틸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를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로 재활용시켜 엽산 보조인자가 퓨린 및 피리미딘 생합성 사이클에 이용되는 것을 돕는다. 이 반응에서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오닌으로 변환되어 생합성의 필수적인 메틸화에 필요한 메틸기를 생성한다. 비타민 B12 사용 시 주의사항은 비타민 B12는 관상동맥 스텐트 수술 환자의 스텐트 내재 협착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비타민 B12 부작용의 대부분은 사이아노코발라민 정맥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이 많다. 아나필락시스, 소양감, 발진, 두드러기, 혈전증, 폐부종, 우혈성 심부전, 진성다혈구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비타민 B12 상호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PI 또는 H2 수용체 기량제 작용은 위산 분비 억제 및 내인성 인자 생성을 방해하는 위장약들은 비타민 B12의 흡수율을 감소시킵니다. 메트폴민 병용 시 비타민 B12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엽산 섭취 허용량보다 다량 섭취하면 비타민 B12 결핍증을 은폐합니다. 경구 피임약 병용 시 혈중 비타민 B12 농도를 감소시킵니다. 학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학습 문제 1번. 비타민 B12 코발라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비타민 B12는 비타민 B 복합체의 하나로서 사이아노코발라민, 하이드록시코발라민 및 관련 물질 그룹을 통틀어 말한다. 2번 미토콘드리아에서 정상적인 신경기능, RNA 합성, 조혈, 지방산 대사, 아미노산 합성에 필수적이며 호모시스테인 대사 작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3번 비타민 B12는 육류 및 유제품에 풍부히 존재하며 흡수 불량 증후군 환자나 위장약 복용 또는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 결핍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주로 노인층에게서 결핍되는 경우가 흔하다. 4번 비타민 B12 결핍은 다양한 종류의 혈액학적, 신경학적, 정신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나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5번 위 절제술을 환자에게서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거짓 혈전성 미세혈관병증이 유발될 수 있다. 학습 문제 1번, 정답은 2번 미토콘드리아에서 정상적인 신경기능, RNA 합성이 아닌 DNA 합성, 조혈, 지방산 대사, 아미노산 합성에 필수적이며 호모시스테인 대사 작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습 문제 2번 비타민 B12 코발라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흡연자의 비타민 B12의 장기 복용이 폐암 발병률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번 임신 중 비타민 B12 복용이 태어난 아이의 높은 언어 표현 점수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엽산과 비타민 B12를 병용하면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감소하고 빈혈 증상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번 비타민 B12는 대상포진 환자의 신경통과 진통제 사용 빈도를 줄임으로써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 4번 비타민 B6, B9, B12 병용 복용은 유방암, 자궁경 부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5번 비타민 B1이 충족한 경우 항우울제 내성 환자의 약물 반응이 좋아질 수 있고 나이가 많은 후 우울증 환자의 경우 비타민 B6, B9, B12를 장기 복용하면 우울증 치료 효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문제 2번, 정답은 1번, 흡연자의 비타민 B12의 장기 복용이 폐암 발병률 감소가 아닌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문제 3번, 비타민 B12 코발라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비타민 B12는 메틸전이 반응의 조효소로서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으로 변환시키고 L-메틸말로닐 코엔자임 A를 숙신일 코엔자임 A로 변환하는 데 사용된다. 2번. 사용 목적은 비타민 B12 결핍증, 심혈관계 질환, 인지기능 향상, 뇌졸중, 악성 빈혈, 피로감, 폐암 유방암이다. 3번.
비타민 B12는 중추신경계에서 신경 전달 물질과 인지질 합성에 필수적인 메틸기 전달 및 메틸화 반응에 관여하고 또한 RNA 생성 및 미토콘드리아 내 지방과 아미노산의 대사에 필요한 영양분이다. 4번. 비타민 B12는 관상동맥 스텐트 수술 환자의 스텐트 내 재협착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5번. 메틸코발라민은 엽산 보조인자인 5-메틸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를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로 재활용시켜 엽산 보조인자가 퓨린 및 피리미딘 생합성 사이클에 이용되는 것을 돕는다. 이 반응에서 호모시스테인이 메티오닌으로 변환되어 생합성의 필수적인 메틸화에 필요한 메틸기를 생성한다. 학습 문제 3번. 정답은 3번. 비타민 B12는 중추신경계에서 신경 전달 물질과 인지질 합성에 필수적인 메틸기 전달 및 메틸화 반응에 관여하고 또한 RNA가 아니라 DNA 생성 및 미토콘드리아 내 지방과 아미노산의 대사에 필요한 영양분이다. 학습 문제 4번. 1번. 메트폴민과 병용 시 비타민 B12 흡수를 증가시킨다. 2번. PPI 또는 H2 수용체 기량제처럼 위산 분비 억제 및 내인성 인자 생성을 방해하는 위장 약들은 비타민 B12의 흡수율을 감소시킨다. 3번. 대부분 사이아노코발라민은 경구용 제제보다 정맥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이 많으며 부작용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소양감 발진, 두드러기, 혈전증, 폐부종, 우혈성 심부전, 진성다혈고증 등이 있다. 4번. 엽산은 섭취 허용량보다 다량 섭취하면 비타민 B12 결핍증을 은폐한다. 5번. 경구 피임약과 병용 시 혈중 비타민 B12 농도를 감소시킨다. 학습 문제 4번. 정답은 1번. 메트폴민과 병용 시 비타민 B12 흡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감소시킨다.